아니, 막말로 당신 아들 나이도 많고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우리한테 굽신거려도 시원찮을 판에 당신 아들이 뭐 잘난 게 있다고 어디서 고개 빳빳하게 들고 따지고 들어. 세상 천지 어느 여자가 돌싱한테 시집 간다고. 우리 소영이가 하늘 같은 아량을 베풀어 당신 아들이랑 결혼해 주려고 한 거지. 어디서 자기들 분수도 모르고 아들 가진 유세를 부리려고 해? 아이고, 사돈.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압류, 우리 현우 결혼시켜야죠. 저희가 아들 유세 좀 부려보려던 게 그만. 방금 저희가 했던 말은 없던 거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그렇지 누구한테 유세를 부리려고 해?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 현우가 나이가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그래요? 결혼 한 번 갔다 온 게 그렇게 죄인가요? 그래요. 당신 말대로 나이 많고 재혼인 게 흠일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당신네들한테 맞춰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챘어야 했는데 도저히 상스러워서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네요. 뭐가 어쩌고 어째? 지금 우리 보고 상스럽다고 했어? 정말 상스러운 게 뭔지 한번 보여줘? 내가 당신 아들이랑 당신네들 전부. 오늘 이야기는 65세 김영의 어머님과 40세 아들 박현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파오는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부터 제 분통 터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속된 말로 별의별 미친 며느리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며느리들과 비교하면 처음에 제 예비 며느리는 정말 선녀 같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비 며느리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정말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저희 부부처럼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길 바랐습니다. 남들처럼 결혼해서 아이 낳고 처자식과 도란도란 살아가는 그런 소박한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람과는 달리 아들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들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은 30살 꽃다운 나이에 안타깝게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다고 하면 다들 이혼을 생각하시겠지만 아들은 불의의 사고로 첫 번째 며느리와 사별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고속도로에서 뒤따르던 덤프트럭과의 충돌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며느리의 목숨을 앗아간 덤프트럭 기사는 저희 가족을 망쳐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나 몰라라 하였고 보험회사 직원과 이야기하라는 문자 하나만 덜렁 보냈습니다. 정말 비통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가진 상태였고 아들은 한순간에 아내와 자식을 잃었습니다. 정말이지 며느리는 저희에게 딸 같은 존재였습니다. 맛있는 것이 있으면 항상 우리에게 먼저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그날도 복숭아를 가져다 주겠다며 저희 집으로 오던 중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맛있는 복숭아가 한 상자 들어왔거든요. 진짜 엄청 달고 맛있어요. 몇 개 가져다 드릴 테니까 아버님이랑 같이 드셔보세요. 아휴, 얘가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 그 몸으로 어디로 온다고 그래? 복숭아는 정 먹고 싶음 우리가 사다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오지 말고 집에서 푹 쉬어라. 아니에요.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진짜 이 맛 한번 보셔야 된다니까요. 웃으며 정답게 얘기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화를 내서라도 못 오게 막았어야 했는데 큰일 날 소리라는 말이 씨가 되어 며느리가 그렇게 된 것만 같아. 지금도 며느리를 떠올리면 죄스러움에 눈물이 납니다. 아들은 하루아침에 아내와 아이를 잃은 슬픔 속에서 괴로워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며느리를 따라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몇 년을 지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저희 곁에서 묵묵히 살아가 주었지만 며느리를 잊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며느리의 위패를 절에 안치하고 매년 기일마다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5번째 기일날 절을 하고 밖으로 나오는데 사돈내외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박서방, 자네 올해 나이가 몇인가? 저 35입니다. 35이면 한창 나이 아닌가? 자네가 이렇게 혼자 살면 사돈내외 속이 오죽하시겠어? 지금도 아마 속이 문드러지시고 계실 거야. 하지만 아버님, 저는 아직 됐어.
이제 자네도 좋은 사람 만나야지. 지혜도 자네가 이렇게 혼자 사는 걸 원치 않을 거야. 더 이상 지혜한테도 우리한테도 죄책감 가질 필요 없고. 그러니까 좋은 아가씨 만나서 자네도 행복하게 살아. 하지만 그런 사돈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고 37이 되도록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외롭게 살 것 같았던 아들에게도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새로 발령받은 회사에서 예비 며느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발령받고 2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한껏 들뜬 목소리로 아들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런 힘찬 목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밝은 목소리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현훈이 한동안 통 전화도 없더니 잘 지내고 있어?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고? 네, 저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응? 정말? 상대방이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면 절대 먼저 말을 하지 않는 성격인데 말수가 적은 아들이 먼저 말을 꺼낸 걸 보니 정말 진심인 듯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만난 지 3개월도 안 되었는데 집에 데려와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과연 어떤 아가씨길래 닫혀있던 아들의 마음을 열 수 있었는지 내심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여자친구를 보고 남편과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선물을 한아름 들고 아들 옆에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죽은 며느리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지 죽은 며느리와 너무나도 닮은 모습에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그 웃는 모습은 정말 똑같아서 순간 꿈이 아닐까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우 씨 여자친구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소영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그리고 이거 현우 씨가 두분 과일 좋아하신대서 준비해봤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반가워요. 그냥 와도 되는데 뭘 이런 걸 다 준비했어요.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그리고 이건 어머님 거예요. 어머, 해바라기네. 내가 해바라기 좋아하는 건 또 어떻게 알고 준비했어요? 어머, 정말이요? 이건 현우 씨가 말 안 해준 건데 신기하다. 원래는 장미꽃으로 사려고 했는데 해바라기가 너무 예쁘길래 이거로 고른 거거든요. 아들의 여자친구 말대로 저도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희 죽은 며느리도 첫 만남에 해바라기 꽃다발을 들고 왔었는데 어쩜 취향조차 죽은 며느리와 똑 닮았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 했을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2번째 결혼이니만큼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 아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아들이 무턱대고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가 했는데 여자친구를 만나고 보니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가 어려울 텐데 어쩜 이렇게 어른한테 싹싹해요? 어머님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죠. 저기 이미 알고 있겠지만 우리 현우가 결혼도 한 번 했고 소영 씨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이런 현우를 소영 씨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흠이라면 흠일 수 있으니까요. 흠이라뇨, 어머님. 그게 현우 씨 잘못인가요? 그리고 저는 사람을 편견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성과 됨됨이를 보죠. 현우 씨가 저랑 저희 부모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현우 씨를 아들처럼 생각하시고 타지에서 혼자 지내는 현우 씨 안쓰럽다고 주말마다 불러서 밥도 먹이고 그러세요. 사실 한 번 결혼한 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곱게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에게 잘난 아들이라도 안 좋게 볼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 부모가 아들을 좋아해 준다니 그제서야 한시름 놓게 되었죠. 소영이 부모님께서 저 보고 싶다고 하셔서 먼저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요. 아니 벌써 여러 번 찾아뵌 거야? 나한테 미리 말을 했으면 처음 찾아뵐 때 제대로 준비해줬을 거 아냐? 얘가 어른한테 싹싹하질 못한데 혹시나 밉보일 짓 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저도 현우 씨 성격을 알아서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요. 말주변 없는데도
저희 부모님한테 살갑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아버님, 어머님한테 더 잘해야겠다 생각했고요. 그랬다면 다행인데, 아휴, 난 아직도 제가 물가에 내놓은 애 마냥 걱정이 되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현우 씨가 얼마나 예의 바르고 어른들 말씀도 잘 듣는데요. 그리고 어머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현우 씨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거니까 적어도 사계절은 서로를 겪어보고 결정을 내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듯 보여도 차분히 말하는 태도에서 상대에 대한 예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만난 후 두 사람은 결혼을 하기로 했고, 아들은 38살, 예비 며느리는 28살에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어 양가 가족들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상견례란 자리는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켜야 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사돈 총각이 아무 말도 없이 잔뜩 거만한 표정으로 저희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저희가 어른인데도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고개만 까딱하고 말았습니다. 사돈 총각, 어디 뭐가 불편한 게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이네요. 그럼 이 자리가 편하겠어요? 동생이 나이 많은 돌싱이랑 결혼한다는데 어느 오빠가 마음이 편할 수 있겠어요? 저를 삐딱하게 쳐다보면서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쩜 그렇게 무례할 수가 있는지. 분명 예비 며느리 가족들이 아들을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스러우면서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하지만 사돈 총각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른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아들이 욱했는지 되받아치려 하자 제가 식탁 밑에서 아들의 손을 잡고 말렸습니다. 아들도 저를 쳐다보더니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른 분위기를 바꾸려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저희는 예비 며느리와 예비 사돈에게 고마움을 느껴 앞뒤 재지 않고 집과 혼수를 모두 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희 부족한 현우 사위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애들 집이랑 혼수 모두 저희 쪽에서 준비하고 싶은데요. 아유, 그럼 안 되죠. 어떻게 빈손으로 딸을 결혼시킬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고마워서 그러죠.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아이 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도 되나 모르겠네? 예비 사돈이 새침하게 이야기하자 사돈 총각이 활짝 웃으며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엄마는 뭘 그래도 되나 몰라야. 당연히 그래도 되지. 흠 있는 아들 결혼시키려면 그 정도 해야 하지 않겠어? 아이고, 이제 보니 사돈어른께서 말이 통하시는 분이셨네요. 염치가 있으신 분들이셨어.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아휴, 아깐 죄송했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자기 딸이 한 번 갔다 온 남자한테 시집 간다는데 그걸 허락하는 집구석이 어디 있겠어요? 오빠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해. 소영아, 네가 내 딸이었으면 머리 팍팍 밀어서라도 말렸어. 그러니까 사돈어른, 우리 부모님이랑 제가 넓은 아량으로 이 결혼 허락해줬다는 거 앞으로도 계속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알죠. 저희가 잘 준비할 테니 걱정 마세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자기 아들이 어른한테 무례하게 대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예비 사돈들의 태도에 놀랬지만 예비 며느리가 대신 사과를 해줘서 그나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트러블이 살짝 있었지만 상견례를 무사히 마쳤고 앞으로의 준비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제일 먼저 집부터 보러 갔습니다. 아들 차로 집을 보러 다녔는데 소영이와 사돈의 표정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돌아다닌다고 힘드시죠? 다음 집은 뭐라도 좀 마시고 쉬었다가 둘러볼까요? 아니요, 됐어요. 그냥 쭉 보죠. 부동산 직원은 여러 집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 매물이 신혼부부들 살기에 정말 딱이에요. 서울까지 차로 20분 정도 걸리기는 하는데 위치가 얼마나 좋은지 10분 거리에 지하철도 있고
주변에 큰 병원도 몇 개 있어서 나중에 애 낳고 살기에 이만한 집이 없어요. 그리고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썼는지 벽에 못자국 하나 없다니까요. 너희 회사랑도 가깝고 무엇보다 지하철이랑 큰 병원도 있는 게 마음에 드네.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소영이 너가 보기에는 어떻니? 그러자 예비 며느리는 제 물음에 대꾸도 하지 않고 사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집도 구축이고 인테리어도 너무 옛날 스타일이고 살더라도 이대로는 못 살겠는데? 리모델링 싹 해야겠다. 근데 리모델링해도 고친 티도 안 날 것 같아. 그러게 리모델링하면 시간도 한참 걸리고 너 결혼 전에 현우랑 같이 들어가서 살고 싶다고 했는데 어떡하니? 저를 쏙 빼놓고 둘이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둘러보는 집마다 트집을 잡기 바빴습니다. 결혼 전에 미리 들어가 살기로 했어? 그럼 이 집이 딱일 것 같은데. 둘이 살기에 평수도 적당하고 영 마음에 안 들면 리모델링 하지 말고 신혼 때만 잠깐 살다가 다른 데 이사 가면 되지. 그러자 예비 며느리는 입이 대빨 나와서 뾰루퉁하게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럼 안사돈이 보시기엔 어때요? 이만하면 괜찮을 듯 싶은데. 부동산 직원이 하도 칭찬을 해서 와보긴 했는데 전 딱히 좋은지 모르겠네요. 오빠, 방이 너무 좁지 않아? 이 방에 내 화장대랑 안마의자도 다 못 들어갈 것 같고. 이 붙박이장은 또 뭐야? 짜증나게 왜 여기 붙어 있는 건데? 근데 방 하나는 현우 소재로 만들어야지. 그러려고 책상도 원목으로 맞춤 제작한 거 아니었어? 오빠가 방 하나 제 방으로 써도 된다고 해서요. 원목 책상은 거실에 두면 되죠. 정신사납게 어떻게 거실에서 일을 하니? 집에서도 컴퓨터 작업 많이 하는데 서재가 있어야 일에 집중을 하지. 그러자 며느리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가만히 있던 아들에게 불똥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저보고 들으라는 듯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 꼭 계약해야 해?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구축 살기 싫다고. 구축이면 넓기라도 하던가. 어떻게 예비 시어머니 앞에 두고 저렇게 소리를 지를 수가 있는 건지. 아들한테 하는 모습이 꼭 옛날 대감집 마님이 종을 부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을 뿐이었어요. 아들에게 함부로 하는 예비 며느리의 행동에 저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고 지금까지 참아왔던 화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영아, 집도 없이 시작하는 신혼부부들도 많아. 너희 회사랑도 가까워서 출퇴근하기에도 좋겠구만. 신혼에 이 정도 집이면 대거리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나 때는 이런 집에서 살지도. 그러자 예비 사돈이 끼어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사돈, 오늘 꼭 결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널리고 널린 게 집인데 좀 더 알아보죠. 더 따지고 들면 서로 얼굴만 붉히고 감정만 격해질 것 같아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차 안에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안사돈이 마지막에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서울에 널리고 널린 게 집인데 이제 아구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그 트집을 잡은 이유가 이제 보니 서울에 있는 집을 사내라는 뜻이었습니다. 서울 집값이 얼만지나 알고 그러나 참 염치도 없었습니다. 사실 예비 며느리와 예비 사돈의 허영심과 사치스러움은 혼수 목록을 보낼 때부터 드러났습니다. 현우야, 이거 정말 소영이가 써준 거 맞아? 네, 꼭 필요한 것만 추려서 써준 거랬어요. 빼곡히 적혀 있는 목록 옆에 가격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가격이 이게 맞니? 0이 하나씩 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직 집도 계약 안 했는데 집 평수에 맞춰서 준비해야지. 이 많은 걸 다 사서 어쩌려고 그래. 근데 장모님이 이거 다 필요하다고 그러시네요. 아무리 우리 쪽에서 다 해주겠다 했어도 그렇지. 이렇게 사치스럽게 해주겠다는 뜻이 아니었잖아. 근데 이 별표 친 것들은 뭐야? 그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사야 하는 것들이래요. 아니 무슨 침대 프레임이 1,000만 원이 넘어? 순금으로 금태라도 둘렀다니? 아무리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지만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집에다 보태면 집은 집값이라도 오르지
사자마자 가격이 떨어지는 가전과 가구 같은 소모품에 그런 큰 돈을 들인다는 건 제 상식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절충해서 3천만 원대로 혼수를 구매하였고 며느리에게 목록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집도 혼수도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 그렇게 툴툴댔나 봅니다. 골머리를 앓으며 집으로 가고 있는데 아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은 잔뜩 긴장한 듯 숨을 크게 한 번 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집에는 잘 도착하셨어요? 그러자 사돈의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이 운전 중에는 블루투스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통화 내용을 고스란히 다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저희에게 조용히 있어달란 눈치를 줬고 저와 남편은 숨죽인 듯 조용히 있었습니다. 현우야, 너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우리가 뭐라 했니? 우리 소영이 이씨 집안에서 유일한 딸이어서 온 집안 어른들 사랑 넘치게 받고 귀하게 자라내라고 했잖아.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고 오냐오냐 하면서 곱게 키웠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애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집은 꼭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로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내 말 무시하니? 그리고 혼수는 왜 네 엄마 마음대로 바꿔? 해준다고 할 땐 언제고 왜 우리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 신축으로 집 볼 수 있게 네가 사돈한테 잘 말해놔. 아, 그리고 혼수는 네 엄마가 마음대로 바꾼 거니까 반품을 하든 중고로 팔든 알아서 하고 우린 그딴 거 쓸 생각 없으니까 진짜 앞으로는 두 번 말하게 하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뒷좌석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저와 남편은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다다다 쏘아대는데 이건 무슨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를 연상케 했습니다. 너 이게 무슨 말이야? 서울에 신축으로 구하겠다고 네가 약속이라도 했어? 아니요. 저는 농담으로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냥 듣고 넘어갔었는데 진심이셨나 봐요. 결혼 준비는 네 엄마 소관이니까 내가 관여를 안 하고 있었는데 아주 개판이구나. 우리가 너 잘 봐달라고 숙이고 들어간 거지 우릴 호구로 보라고 숙이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 혼수는 도대체 뭘 해달라 했길래 마음에 안 든다고 반품하라 말아야. 글쎄 혼수 비용만 1억이 넘어요. 목록을 보는데 그럼 집은 얼마짜리를 바라는 건가 싶더라고요. 상견례 날 그날 집에 와서 당신한테 바로 얘기했어야 했는데 미련하게 현우 결혼 한번 시켜보려다가 이 사단이 났네요. 상견례 날? 그날 사돈총각 놈 주태 말하는 거야. 그 놈 참 말하는 꼬라지가 보통 놈이 아니던데. 그런 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사돈들도 똑같지 뭐. 그것도 그런데 그날 내가 상견례 끝나고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글쎄 그리고는 그날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을 남편과 아들에게 말해줬습니다. 아니, 오빠는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엄마가 오늘 오기 전에 단도리를 제대로 치고 왔어야지. 또 저렇게 입을 놀리면 어떡해. 아유, 제가 내 말을 듣니? 그렇게 입 조심하라고 했는데도 나도 미치겠다 정말. 결혼 틀어지면 다 오빠 때문이야. 다행히 현우 씨 부모님이 아들 바보라 그럴 일은 없겠지만 두 분 다 순하셔서 망정이지. 엄마처럼 한 성격 했어봐. 바로 그 자리에서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했을걸? 얘는 내가 무슨 한 성격 한다고. 그나저나 그건 진짜 확실하지? 뭐? 뭐긴 뭐야, 현우가 너한테 약속한 것들 말이야. 아, 그거. 응, 확실해. 그 외에도 재산이 꽤 되나 보더라고? 어른들이 시골에 땅도 좀 있고 월세 받는 건물도 있고 데이트할 때 드라이브 핑계 삼아 구경해 보고 싶다고 하니까 데리고 가서 보여주던데. 어머, 정말이니? 좋네. 그리고 또 있잖아. 결혼하면 진명이는? 그때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리면서 두 사람의 대화가 또 끊겼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해. 이 이야기를 듣고 아들은 고개를 푹 떨궜고 남편은 두 눈을 질끔 감았습니다. 사실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경기도로 발령받고 소영이 집에 주말마다 밥 먹으러 갔다고 했잖아요. 소영이 부모님이 처음 몇 번은 되게 잘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후부턴 저한테 계속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고 세뇌하듯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랑 결혼해줄 여자는 우리 소영이밖에 없다. 소영이니까 너랑 결혼해주지.
너 같은 흠 있는 남자한테 누가 시집 오려고 하냐. 너 지금 아니면 절대 결혼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매번 갈 때마다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자기들한테서 못 벗어나게 하려고 세뇌한 것 같아요. 저 사실 이대로 혼자 살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하지도 못하는 이빨린 소리까지 하면서 소영이 가족들 비위 다 맞춰줬어요. 소영이 오빠한테도 잘 보이려고 돈 빌려달라는 부탁까지 다 들어줬는데 대우해주는 건 돈 빌려줄 때 그때뿐이고 매번 바라기만 하고 안 주면 다시 무시하고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헤어질까 생각도 해봤는데 정말 그 사람들 말대로 소영이 아니면 누가 나랑 결혼해줄까 하고 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내린 결론이 그냥 나 혼자만 견뎌내면 되지였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참아왔던 거고요. 그리고 엄마랑 아버지도 저 결혼한다고 엄청 좋아하셨잖아요. 그 모습에 제가 더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두 분 기대를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들이 30 넘은 어른으로 장성을 했어도 아직도 마음은 여리고 여린 애였습니다.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며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모습에 저는 속이 문드러졌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야, 현우야. 엄마가 잘못했지. 엄마가 네 결혼한다는 소리에 들떠서 천지분간도 못하고 부모가 돼서 잘못된 거 알면서도 미련하게 밀어붙인 이 엄마가 잘못했지. 미안하다, 현우야. 그렇게 저희는 한동안 말없이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막을 깨고 남편이 말을 했습니다. 됐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현우 너 소영이지 말지. 지금 바로 가자. 저희는 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이야기의 결말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니 말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건 예의가 아니죠? 예의를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행동하셨습니까? 아주 저희 가족을 가지고 노셨더군요. 가지고 놀다녀. 말은 바로 해야지. 그쪽에서 먼저 해주겠다 한 거죠. 우리가 뭐 칼 들고 돈 내놓으라 협박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 하나하나 다 말하면 입만 아프고 그냥 조용히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합시다. 지금 파혼하시겠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진짜. 소영아, 이 사람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파혼이라뇨? 현우 씨 저 아니면 평생 혼자 살다 늙어 죽어야 하는데 정말 후회 없으세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콩 심은 데 콩 난다더니. 그래, 너랑 결혼시키느니 차라리 혼자 살게 하는 게 100번 1000번 낫겠어. 우리 입장은 전했으니까 이제 절대 다신 보지 말자. 갑시다, 여보. 아니 이 여자가 어딜 간다 그래? 혼자만 말하면 다야? 막말로 당신 아들 나이도 많고 한 번 갔다 왔잖아. 진짜 사별한 건 맞긴 해. 어디 하자 있어서 이혼당해놓고 부끄러우니까 사별했다 거짓말 한 건 아니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제 와이프 죽음까지 모욕하는 건 못 참습니다. 아, 알겠네. 왜 이러는지. 지금 우리 기껏 끄려고 일부러 떠보는 거구나, 그치? 당신들 지금 이렇게 나오면 안 될 텐데. 우리한테 더 굽신거려도 시원찮을 판에 당신 아들이 뭐 잘난 게 있다고 어디서 고개 빳빳하게 들고 따지고 들어. 세상 천지 어느 여자가 돌싱한테 시집 간다고. 우리 소영이가 하늘 같은 아량으로 당신 아들이랑 결혼해 주는 거지. 어디서 지들 분수도 모르고 아들 가진 유세를 부리려고 해. 아이고, 사돈,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암요, 우리 현우 결혼시켜야죠. 저희가 아들 유세 좀 부려보려던 게 그만. 방금 저희가 했던 말은 없던 거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그렇지 누구한테 유세를 부리려고 해?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 현우가 나이가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그래요? 결혼 한 번 갔다 온 게 그렇게 죄인가요? 그래요. 당신 말대로 나이 많고 재혼인 게 흠일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당신네들한테 맞춰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런 상스러운 집안이랑은 결혼 못 시킬 것 같네요. 뭐가 어쩌고 어째? 지금 우리 보고 상스럽다고 했어? 정말 상스러운 게 뭔지 한번 보여줄까? 허이구, 무서워라.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내가 인터넷이랑 당신 아들 회사에 전부 까발릴 거야.
당신 아들이 혼인빙자로 우리 소영이한테 사기쳤다고 떠벌릴 거라고. 그럼 당신 아들이 회사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 그 회사에 우리 아들만 있어요. 당신 딸도 다니는데. 딸 생각은 안 해요? 우리 소영이야 젊으니까 다른 회사 취직하면 그만이야. 혼인빙자 사기죄 뜻은 정확히 알고나 말씀하시는 건가요? 집이고 혼수고 다 사준다고 사람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결혼 안 하겠다 하면 그게 혼인빙자 사기지. 뭐 사기가 따로 있어요? 우리 아들이 기혼자인데 미혼인 척 속이고 당신 딸한테 접근한 것도 아니고 결혼을 빌미로 당신들한테 돈을 뜯어낸 것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혼인빙자 사기입니까? 오히려 돈은 당신들이 뜯어내지 않았어요. 그동안 아들한테 당신 딸 아니면 결혼 못한다고 세뇌하고 그렇게 온 가족들이 반협박식으로 뜯어낸 돈이 자그마치 3천이라면서요. 당신 아들놈이 결혼 허락 빌미로 야금야금 뜯어간 돈이 500만 원. 당신 딸이 지 기분 나쁠 때마다 명품 쇼핑한 돈이 1,500만 원. 그리고 당신 저번 달에 당신 생일 선물로 800만 원짜리 모피코트 뜯어냈다며. 이렇게 결혼 전부터 우리 아들을 돈 나오는 ATM기로 보는데 이대로 결혼시켰다가 무슨 험한 꼴을 당하며 살라고. 우리가 당신들 고소 안 하는 걸 다행인 줄 알아? 그 후 며칠 동안 예비 며느리에게서 수십 차례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처음에는 죄송하다며 결혼하고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안 되겠냐고 빌더니 나중에는 당신들이 나 없이 잘 살 수 있겠냐 두고 보자 같은 저주를 퍼붓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엮이기 싫었기 때문에 번호 차단으로만 끝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예비사돈이 정말로 인터넷이랑 아들 회사에 악질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여론은 오히려 예비며느리 쪽으로 흘러갔고 며칠 뒤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그 후 소문을 퍼뜨린 예비사돈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정말이지 조용하게 끝내고 싶었는데 끝까지 저희 가족의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의 두 번째 결혼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예비 며느리의 평판과 이미지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같은 업계의 소문이 다 퍼져버리는 바람에 다른 회사들도 예비 며느리를 뽑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것은 확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저희 아들이 내년 5월에 결혼을 합니다. 예전에 아들이 사별자 모임에서 인사만 주고받던 아가씨가 있었는데 8년 만에 그 아가씨를 회사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들어온 직원으로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정말 인연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부디 저희 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도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